어느 가을날 72세의 김순자 할머니가 쓸쓸히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50년 해로한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친아들과 며느리가 벌인 충격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들 박진호는 어머니에게 차가운 말을 던졌어요. 세금과 빚을 핑계로 상속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까지 나서서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65세의 이영숙 씨였어요.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위급한 순간에 나타난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건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이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그리고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한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 혈연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조용한 추도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72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관 앞에 앉아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동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죠.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하나와 은행 예금 몇 천만 원을 남길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옆에는 45살의 아들 박진호가 서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효자 같았지만 눈빛 어딘가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40살의 며느리 최미영이 서 있었죠. 그녀 역시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의지해온 반쪽이 사라진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에는 그리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동수 씨가 워낙 조용한 성격이었고 사업을 접은 지도 오래되어 인맥이 넓지 않았거든요. 몇 명의 오랜 친구들과 진호의 직장 동료들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60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누구보다 슬픈 표정으로 고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문을 하러 오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그 여성을 봤지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사람인 것 같은데 대체 누구일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을 마친 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빈집에 혼자 앉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진호와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로 많이 힘드시죠?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냈는데 안 힘들겠니?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진호의 다음 말이 순자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빚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빚이 있다는 거니?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순자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차라리 상속을 포기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얘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법적인 일은 잘 모르니까 아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난 그런 어려운 일은 모르겠다. 순자 할머니가 피곤해하며 말했습니다. 진호와 미영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계획이 첫 단추를 꿰었다는 듯이 말이죠.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 없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생 함께했던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진호가 자주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였던 아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시죠? 제가 자주 와서 확인해 드릴게요. 진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마워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이런 때 챙겨주는 걸 보니 키운 보람이 있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진호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 어디에 보관하세요? 진호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순자 할머니가 의아해했어요. 아니, 상속 포기 서류를 작성하려면 필요한 게 많거든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진호가 급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서재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는 걸 알려줬어요. 진호는 그날부터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등을 하나씩 찾아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미영도 함께 와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생각보다 재산이 많으시네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순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10억이라니요.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었나요? 진호가 설명했어요. 어머니, 이 아파트가 강남 재개발 예정 지역이에요. 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게다가 은행 예금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편지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마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인 것 같은데. 진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유언장의 존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순자 할머니도 놀랐어요. 남편이 유언장을 써놨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진호는 봉투를 뜯으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법적으로 유언장은 관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봉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일단 이건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진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다른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차라리 지금 상속 포기를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니? 순자 할머니가 이해하지 못해 했어요. 진호가 설명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시면
모든 재산과 빚이 저에게 넘어와요. 그러면 어머니는 세금이나 복잡한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만약 유언장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미리 상속 포기를 받아내서 무력화시키려는 계산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그냥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진호가 좀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어머니,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칫하면 집까지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나이에 그런 복잡한 일 감당하시기 힘들 거예요.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꾸 재촉하니까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친자식인데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 순자 할머니는 자신을 달래며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현관 초인종 소리에 진호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진호가 봉투를 집어들며 중얼거렸어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호가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상속 포기를 강요하지 마세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죠? 미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호도 불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누가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닐까요? 순자 할머니도 쪽지를 보고 놀랐어요. 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진호와 미영은 집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여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장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일단 빨리 처리해야겠어. 진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진호와 미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순자 할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상속 포기 서류를 미리 준비해 온 거예요. 어머니, 이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진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보며 고민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라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거니?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을까? 순자 할머니가 망설이며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이게 최선이에요. 미영이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뭔가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진호와 미영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언제 또 그 정체불명의 방해꾼이 나타날지 모르겠거든요.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진호가 회사에서 큰 손실을 본 투자건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만약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돈이 필요한데 진호가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더욱 강압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순자 할머니로부터 상속 포기를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진호와 미영은 순자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 서류 처리 끝내고 오시면 돼요. 진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는 법무사 사무실이 아닌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의아해했어요.
진호야, 여기가 어디니? 법무사 사무실이 이런 곳에 있나? 순자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차가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도 없고 정막만이 흘렀어요. 바로 그때 미영이 뒤돌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뭔 소리니? 순자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진호도 진짜 속내를 드러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가 지금 당장 그 집과 재산이 필요해요. 순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미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나이에 그런 큰 재산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진호도 가세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 관리해서 나중에 다 드릴게요. 일단 도장만 찍어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다니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싫다. 난 안 찍을 거야. 순자 할머니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진호와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60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누구일까요? 차창을 두드리는 여성을 본 진호와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60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장례식장에서 멀리 서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진호가 차창을 조금 내리며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하는 거예요. 미영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여성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영숙입니다. 박동수 사장님과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이죠. 순자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가끔 영숙 씨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한 건 잘 몰랐습니다. 영숙 씨, 순자 할머니가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네, 순자 할머님. 오랜만입니다. 이영숙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진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가족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진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영숙의 다음 말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저도 이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 사장님의 유언장 말이에요. 유언장을 어떻게 알아요? 미영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유언장을 써놨다고요. 이영숙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진호와 미영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님, 상속 포기 같은 건 서두르지 마세요. 유언장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이영숙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남편이 뭘 남겨놨는지 확인해 보는 게 맞겠어. 진호가 급해졌어요. 어머니, 괜한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지금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영숙이 끼어들었어요. 진호 씨, 할머님을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데려와서 협박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협박이 아니에요. 진호가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럼 왜 법무사 사무실이 아닌 이런 곳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거죠? 이영숙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속이려고 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진호야, 너 정말 나를 속인 거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미영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영숙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진호와 미영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협박이 증거로 남았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이영숙이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님,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고마웠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자가 나타난 기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영숙 씨. 순자 할머니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진호가 막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너희들이야.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다. 이영숙이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진호와 미영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영숙 씨, 당신은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였나요? 이영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집에 가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순자 할머니는 궁금했지만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은 이 고마운 여성을 믿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차는 순자 할머니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뒤에서는 진호와 미영의 차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과연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와 이영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뒤따라온 진호와 미영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들어왔어요. 거실에 모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영숙을 바라보며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영숙 씨, 이제 말해주세요. 당신과 우리 남편이 어떤 관계였는지요?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님, 저는 25년 전부터 박 사장님 가족을 알고 지냈습니다. 25년 전이라고요. 순자 할머니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그럼 진호가 20살 때부터란 말인가요? 맞습니다. 이영숙이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진호 씨가 큰 사고를 당했었죠.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5년 전 일이라니 자신도 가물가물한 기억이었거든요. 이영숙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때 진호 씨가 대학생이었는데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의식을 잃고 심한 부상을 당했죠. 순자 할머니는 그 일을 기억했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아들이 죽을 뻔했었어요. 그런데 이영숙의 다음 말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때 저도 우연히 그 산에 있었어요. 간병인 일을 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산책을 나왔었거든요. 그럼 혹시 순자 할머니가 뭔가 떠오른 듯 말했어요. 네, 제가 진호 씨를 구조했습니다. 이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다니요. 이영숙이 계속 설명했어요. 진호 씨를 구하려다가 저도 크게 다쳤어요. 허리를 다쳐서 몇 달 병원에 입원해야 했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왜 그때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박 사장님께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퇴원한 후에도 계속 도움을 주셨죠. 이영숙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영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박 사장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요.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서요. 이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워낙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이었거든요. 남에게 신세진 일을 자랑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순자 할머니가 궁금해했어요. 간병인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가끔 박 사장님이 안부를 물어보셨죠. 명절 때마다 용돈도 보내주시고요. 이영숙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동안 전혀 몰랐다니요. 이영숙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진호가 붕대를 감고 누워있고 그 옆에 이영숙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걸 보니 기억이 나시나요? 이영숙이 진호에게 물었어요. 진호는 그제야 가물가물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맞다, 그때 자신을 돌봐준 간병인 누나가 있었지요. 아, 그때 그 누나가. 진호가 놀라며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그런 은인이 있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영숙이 서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님, 박 사장님의 유언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언장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네, 박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유언장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요. 이영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호와 미영은 불안해졌어요. 혹시 유언장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지금 열어볼까요? 순자 할머니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모두 서재로 이동했어요. 진호가 며칠 전에 찾았던 유언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이 그대로 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순자 할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과연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모두의 운명을 바꿀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순자에게. 남편의 유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50년 동안 곁에서 함께해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인사말이었거든요. 유언장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진호를 구해준 이영숙 씨에 관한 일이에요. 진호와 미영의 얼굴이 긴장으로 일그러졌어요. 이영숙 씨는 진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우리 가족을 그림자처럼 돌봐주었어요. 내가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자신의 적금을 깨서 도와주었고 진호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때도 몰래 지원해 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랐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유언장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영숙 씨는 한 번도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조용히 도움만 주었어요.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보여준 분입니다. 이영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그동안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니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나는 모든 재산을 이영숙 씨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진호가 소리쳤어요. 강남 아파트, 은행 예금, 모든 재산을 이영숙 씨가 상속받기를 바랍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졌어요.
미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벽했어요.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진호가 절규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친아들인데요. 유 원장에는 그에 대한 답도 있었어요. 진호야, 너는 이미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충분히 자립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영숙 씨는 평생 남을 돌보는 일만 하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영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박 사장님의 깊은 배려에 감동했거든요. 또한 이것은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혈연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유 원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뜻을 이해했어요. 정말로 이영숙 씨가 받아 마땅한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진호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이영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호 씨, 저는 이 재산을 원한 적이 없어요. 박 사장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럼 포기하세요. 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영숙의 다음 말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순자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순자 할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호 씨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재산을 나눠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이영숙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호와 미영은 어이없어 했어요. 자신들이 협박했던 사람이 오히려 관용을 베풀겠다는 거였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이영숙의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남편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진호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친아들을 버리고 남을 선택하다니. 그때 이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호 씨가 오늘 할머님께 한 행동을 보면 박 사장님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아요. 진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배은망덕한 행동이 모두에게 드러났거든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과연 진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유 원장의 내용이 모두 공개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미영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영숙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유 원장은 공증을 받았고 증인도 2명이나 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보, 당신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호가 고개를 들며 절규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친아들인데요. 이럴 수는 없어요. 친아들이라고 해서 뭐든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순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진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까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영숙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진호 씨,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무슨 기회요? 진호가 희미한 기대를 품으며 물었어요. 진정으로 뉘우치고 할머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영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쉽지 않았어요. 오늘 할머님께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효도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진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용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미영이 남편을 재촉했어요. 여보,
빨리 사과해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진심이 아닌 사과는 받고 싶지 않다. 정말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을 때 받겠어. 그 말에 진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이영숙이 진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진호 씨, 25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신은 죽을 뻔했어요. 기억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박 사장님이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이영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호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진호가 드디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진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협박까지 했어요. 미영도 함께 사과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영숙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모습이네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이제야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진호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라.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친자식이라도 의리가 없으면 남보다 못한 거야. 그 말에 진호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말이죠. 이영숙이 제안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재산의 반은 제가 가지고 나머지 반은 순자 할머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진호와 미영은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아니야, 영숙 씨. 남편의 뜻대로 하는 게 맞아.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다 가져야 해. 이영숙은 당황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할머님.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라면 자신도 믿고 따르고 싶었거든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순자 할머니가 이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와 함께 살아줄 수 있겠니? 이영숙은 감동했어요. 할머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진호와 미영은 부끄러워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어머니가 좋은 분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과연 이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이영숙은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은 상속받은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순자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었거든요. 할머님,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실까요? 이영숙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래, 영숙아. 너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순자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한편 진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진호가 매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영숙 이모님 감사합니다. 진호가 이영숙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니를 잘 돌봐주셔서요.
이영숙은 진호의 변화된 모습에 만족했어요. 이제야 박 사장님이 바라셨던 아들의 모습이구나. 미영도 함께 변했어요. 시어머니께 정성스럽게 음식도 해드리고 진심으로 모시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드셔보세요. 미영이 정성스럽게 내놓은 음식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변화에도 감동했어요. 고맙다, 미영아.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따뜻해 보이는구나.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와 이영숙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숙아,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순자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야말로 할머님 덕분에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이영숙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혈연보다 소중한 게 바로 의리라는 걸 보여준 거야. 순자 할머니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남편 박동수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천국에서도 안심하고 계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영숙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카페 이름은 의리였어요. 이 카페는 동네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정담을 나누었거든요. 진호도 가끔 카페에 찾아와서 일손을 도왔어요.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손님이 많이 오시네요. 진호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래, 영숙이가 참 잘했어. 이런 좋은 일을 벌였으니. 순자 할머니도 뿌듯해했습니다. 카페 벽에는 박동수 씨가 쓴 글귀가 걸려 있었어요. 혈연보다 소중한 것은 의리이다. 라는 문구였죠. 많은 손님들이 이 글귀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가족에게 더 잘해야겠어요. 순자 할머니와 이영숙은 미소 지었어요. 박동수 씨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영숙과 함께하는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영숙아, 너와 함께한 이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순자 할머니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님. 이영숙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이자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의리라는 것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의리가 혈연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요. 순자 할머니와 이영숙, 그리고 변화한 진호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의리 카페에서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일 재밌고 신선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